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다이나믹했습니다. 밑에 빗각 지지 라인을 절묘하게 지키면서 올라왔는데요. 수급은 그렇게 세게 매수세를 가리키지 않았지만 오늘도 가볍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11월 11일 자리를 지나서 스위칭을 만들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저항을 돌파했던 그 자리를 역으로 하나씩 지지를 받더니 오늘도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오늘 최종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현물 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코스피를 외국인은 3조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도 매수 포지션을 5일째 지금 축소를 하고 있죠. 스위칭했던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했던 그 선물 포지션을 다시 5일 연속 매도로 전환하면서 중립 포지션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을 보면은 오늘 42억이나 외국인들은 콜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왕개미의 진입 포함해서 37억의 대량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위클리와 월물 모두 특히 위클리는 이제 종합 포지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월물 옵션은 개인들이 당일 콜 매수가 많아서 당일 포지션에서 상당히 상승 베팅을 한 채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개인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개인 베팅의 반대로 확률을 높게 보긴 하죠. 낮은 확률로 개인들의 베팅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높은 확률을 추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확률은 변수가 되고요. 우리는 변수에는 장중에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외국인도 일단은 시장에 반응은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반응을 했어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 먼저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오후장에 오늘, 자, 1분봉으로 보면은 여기 빗각 추세대에서 올라온 다음에 오후장에 올라올 때 외국인은 늦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은 올라오는 중간까지도 선물을 출동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그제서야 선물을 매수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따라왔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리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동반하면서 오늘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주요 저항대 중에 가까운 저항대인 57,000원을 오늘 결국엔 끝내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200 내에서 뭐 카카오 시리즈나 셀트리온, SKI 테크놀로지 등 2차 전지주들,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이나 한호 시스템, 포스코 시리즈들, 그다음 뭐 건설주들 일부, 현대건설, DLENC, 그다음에 한국전력 등등 오늘 중형주급 이상, 중대형주급 이상, 그리고 대형주급에서 골고루 상승하면서 시장의 오후장 견인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주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반이 상당히 약하다고 봤습니다. 외국인도 뒤늦게 반응을 했고 매수 포지션의 힘도 크게 쓰여, 그 큰 힘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매도가 약하다라는 이유로 매도가 밑으로 깔아 매도하지 않고 최대한 절제해서 위에서 매도하려는 그러한 성질들이 잡히다 보니까 방해 요인이 적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가볍게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매수 쪽 기반이 그렇게 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후반부에 왕개미 콜옵션 350 월물 콜옵션으로 개인이 콜옵션을 잡으면서 오버나잇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콜매도를 42억이나 늘리면서 상승에 상당히 제한을 거는 그런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이거는 이제 해지였죠. 요것도 해지였고 이제 반대로 월물 풋옵션이나 위클리 옵션, 특히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외가 풋옵션을 오후장에도 많이 늘려왔는데 그거는 자 계약서로 보시면
자, 여기 자, 풋옵션 매가도 월물 풋옵션도 그렇지만 특히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에서 풋옵션을 만천 계약을 늘려왔는데요. 자, 보시면 차트 보시면 위클리 풋옵션 외국인 자 마지막에 쭉 늘리는 모습 있죠. 선물 매수를 하면서도 내일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지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큰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의 옵션 베팅 상황을 보면 지금 내재 변동성 7에서 10%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한 베팅에 최대 7에서 10% 정도는 바라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7에서 10% 움직이면 시장은 많이 움직이겠죠. 시총을 고려하면. 그리고 그걸로 이제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생각한다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끌어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또 떠넘기면서 정리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여기 선물이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사던 것을 다 던지고 끝내고 심지어 마지막에 500억대 매도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짜 이거를 엄청 끌어올리고 싶어서 밑에서부터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뭔가 페이크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을 크게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끌어올려서 해지 포지션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선물 중립 포지션에 옵션은 월물 옵션은 누적으로 종합 양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큰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방으로는 조금 더 해지 포지션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최대한 붙들고 있되 혹시나 어떤 특정 이슈에 의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내일 GDP 발표나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를 넘어가서 PC 금요일 PC까지 넘어가는 동안에 혹시나 변동성이 크게 생긴다면은 하방으로 베팅을 조금 더 많이 하방으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립이죠. 자,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서두가 끝났고 서론이 끝났고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전일 밤 사이에 1.35% 하락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연속 하락 마감이었죠. 연속 1%대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3음봉으로 크게 큰 장대로 이제 3음봉으로 상당히 아슬아슬한 환경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제가 분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본장에서 장대 음봉, 본장 하루 종일 이렇게 내리는 본장에서 거래를 가장 많이 동반할 수 있는 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는 그 장대 음봉이 최소 3개가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산 과정의 특징인데요. 22년도에는 장대 음봉을 분산 과정 쭉 올려놓고 이제 분산하는 이 과정에서 장대 음봉이 3차례가 나온 뒤에 하락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최소 3번, 많게는 5번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3번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3번 완성되고 지금 그 결대로 다시 하단부로 박스 하단부를 위협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끌어올린다면은 다음번에 4번째부터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 박스를 이탈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성과 분공침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로 연결되는 이 공포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섣불리 포지션을 상방으로 스위칭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통과했을 때 바로 매도로 돌려놓고 단기 과열 구간에서 매도로 돌려놓고 지금 5일째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32% 하락했고요. 지금은 또 오늘 종가 대비 0.23%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약보합 출발 후 빗각 추세대의 지지를 받고 여기죠.
어제 자리 잡았던 어제 지지받았던 그 자리를 또 지지를 받은 겁니다. 빗각은 가만히 두면 시간을 끄면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상승 쪽은요 점점 더 높은 가격에서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와서 0.38% 상승한 양봉 마감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2시 55분경에 완료됐고요. 오늘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발표 있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본장 종료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끝난 시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나스닥의 선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우리장 초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옵션 배팅 상황 고려해서 실적 발표에 따라 최대 7에서 10%가량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배팅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되었었죠 어제.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면은 작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인 98.3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이 경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총평 및 마무리입니다. 빗각 추세대를 지키며 튕겨져 올라간 증시는 수급에 비해 자 여기서 튕겨져 올라간 증시는 수급 상황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최근 나타난 연속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선물 매도를 하면서 계속 꼬리 달고 양봉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최대한 여기 3일 동안은 그리고 그 전에 2월 21일에도 그렇고 밑꼬리 달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매도 쪽이지만 자꾸만 선방하고 끌어올리고 방어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성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는 최근 매도 포지션은 밑으로 강하게 누르지 않고 매도를 할 때 밑으로 쏟아내면서 매도하지 않고 최대한 위에다가 매물을 대놓고 누가 사주길 기다리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 작은 매도 쪽 방해가 없으니까 작은 매수 에너지에도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게 자꾸만 방어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수급 자체를 이제 놓고 본다면 굉장히 혼동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수급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시기죠, 지금.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상승에도 오늘 오후장 상승에도 프로그램 비차익 반응이 서서히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외국인 선물은 묶어뒀다가 뒤늦게 따라와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게 선물을 매수하면서 반대로는 해치 포지션인 위클리 풋옵션 외가를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클리 옵션의 외가 매수는 주로 342.5 를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쭉 깔고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선물 10분 봉상. 자, 10분 봉으로 잠깐 보면 10분 봉상 일단은 추세는 넘어갔어요. 일단 단기 추세는 여기 자, 여기 이거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추세는 한 번 넘어가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다시 그 추세의 지지를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0분 봉상 저항대 저항을 받으며 종가까지 고가에서 종가까지 다시 외국인들이 선물을 들어왔던 것을 털어내고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장 후반부에 1,500억 원까지 매수하던 것을 다 뱉어내고 오히려 매도 500억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페이크성으로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하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상승으로 갈 겁니다. 꼬셔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올라타세요. 라는 이제 식으로 꼬셔가지고 마치 오늘의 주요 종목이었던 클래시스 삼성 인수설을 풀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마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클래시스가 삼성에 인수되면은 크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아침부터 급등에 개인들이 많이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클래시스가 오늘 개인들이 78만 주나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래도 오후에 좀 꼬리를 달아서 좀 덜 했는데요. 만약에 하루 종일 내려가는 코스로 갔다면은 진짜 100만 주를 넘게 샀을지도 몰라요. 계속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찌라시 하나 뿌려두고 거기다가 던져대는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장입니다. 선물에서도 분명히 지수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을 그렇게 많이 매수 쪽으로 힘을 쓰지 않고 힘 빼고 매도할 것을 위에다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리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올려주면 매도하고 있고, 누가 나 대신에 올려주면 거기다가 가볍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지션이 어떤 쪽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으로만 양매수 배팅으로 해지를 해두는 모습이고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나타날 변동성에만 해지성으로 대비를 하는 모습이고, 외가 풋옵션에 좀 주목하는 그런 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인이 지금처럼 주도하지 못하고,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봉상으로 저점일 때 바닥을 사지도 않았어요. 작년 7월, 8월 이후에는, 작년 8월장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바닥을 사지도 않고요. 바닥 기회를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고요.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기회를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올라야 할 때는 계속 마지막 만기 근처 와가지고 대응을 한다든가 스위칭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응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필요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 대응만 할 때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이 큰 수익을 챙겨가지 못할 때, 뭐 지금까지는 뭐 큰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서 손실 1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본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수익 마무리할 때처럼 어떻게든 살려냈습니다. 만기 때. 그런데 뭐 아직은 지금 만기는 이제 손실 구간인데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 수익을 챙겨가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반복될 때는요, 경험상 이후에 몇 개월대로 큰 변동성이 출현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까운 쪽을 기억하자면 가깝게는 24년 5월에서 8월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연결 선물로 그 당시를 잠깐 짚어보면요. 자, 작년 5월이 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작년 5월이, 자, 7월장 때는 비교적 이거 떨어질 거 너무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때는 제가 계속 그렇게 경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6조 이렇게 거의 선물 캐파를 다 채웠을 때, 선물 매수를 대량으로 땡겼을 때는 완전히 뒤집어지기가 너무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개를 말씀을 드렸었고, 애매했던 자리, 특히 5월이죠. 5월은 뭐예요? 6월물이죠. 6월물 때 정말 애매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주도권을 좀 잃고 외국인들이 손실을 자꾸만 보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월, 즉 6월물일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급을 해석하기가 다른 때보다. 이때도 외국인들은 끌려다녔고요. 손실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7월 달에 끌어올려서 현물 엄청나게 사들였죠. 그 다음에 슈퍼개미가 삼성전자에 7천억 정도 선물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선물도 6조 원까지 채워놓고 5조 원 이상 채워놓고 던질 것들이 본격적으로 던져지기 시작했죠. 자, 수개월 내에 큰 파동이 일어난 거죠. 올라갔다가 크게 내리꽂는 파동. 자, 이때 작년에 이제 개인들,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들한테 수익을 넘겨줬던 시기인데요. 요걸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 개인 옵션 수익 마감이었던, 개인들이 옵션 기준으로 수익 마감이었던 24년 3월에서 7월 결과 추정치를 정리한 겁니다. 이제 5월에는 본전급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중간에 껴있지만 그냥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옵션에서 수익을 챙겨가기 어렵지만 작년에는 3, 4, 5, 6, 7 정도에는 개인들한테 평균 수익을 계속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24년 3월 물은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였죠. 1년 전쯤이죠. 이때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큰 수익을 봤으나 옵션에서 손실을 크게 보는 바람에 총 9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정치입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대충 평균 낸 추정치입니다. 개인은 이때 140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24년 4월물은 외국인은 옵션 만기 이래 무려 184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178억의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됐고요. 자, 두 번의 실패입니다. 5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가져가긴 했어요. 4월에는요. 4월에 5월물은 개인은 거의 뭐 본전했고요. 자, 중요한 건 6월물. 제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던 이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요. 외국인이 무려 1,000억 가까이 손실을 보고 끝냈습니다. 물론 롤오버를 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어쨌든 6월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무려 460억이나 선물 옵션에서 수익을 취했죠. 자, 저는 이거 보고 야, 외국인들이 너무 큰 손실인데 이거 가만히 두질 않겠는데라고 바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오고 있겠구나. 여기서 시장을 더 끌어올린다면은 크게 내리꽂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 1,000억을 그냥 잃고 그냥 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7월 옵션 만기일 때도 외국인은 이번에도 역전을 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끌어올리면서 계속 뭔가 기다리고 쌓고 있었던 거죠.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걸려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슈퍼개미한테 개인들이 300억 정도 수익을 가게, 슈퍼개미를 중심으로 개인들에게 300억 정도의 수익이 가게 한 다음에 8월물로 갑자기 외국인들은 정말 큰 외가의 풋옵션 매수를 하게 됩니다. 310풋을 중심으로 200대까지 골고루 대량 풋옵션을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들어오고 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페이크 한번 보여주고 이틀 정도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더니 폭락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외가 풋옵션 매수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이례적으로 크게 하고 대부분의 그 외국인들이 풋매수했던 것을 개인들은 풋매도로 받아내면서 폭락장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 8월 폭락장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무려 2,800억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너무 커서 추정치도 아마 큰 폭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뭐 2, 3천억, 뭐 혹은 3, 4천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외국인은 최소 3천억 이상의 큰 대형 수익을 취합니다. 풋옵션 쪽에서 막 수백 배, 수천 배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들이 끌려다니거나 손실을 크게 보고 끝내는 경우가 있다면, 외국인들이 주도하지 못한다면 수개월 내에 큰 파동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랬던 적도 많이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그렇게 끌려다녔던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랬던 적이 덜어 있었고, 외국인은 절대로 손실을 그대로 겪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자리는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고 저점을 못 잡고 스위칭하고 대응하고 하는 방식이라면 수개월 내에 그걸 다 역전시키는 어떤 큰 파동이 나오게 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는 주로 하방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롱 포지션은 길고 멀리 천천히 골디락스 형태로 가는 거고요. 숏은 짧고 굵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롱숏. 그래서 짧고 굵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순간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의 외국인들이 어떤 화력을 단기간에 뿜어야 될 때는 숏 포지션으로 강하게 치고 시장을 흔들어서 공포감에 휩싸인 시장, 그리고 바닥에서 던지는 그 개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유유히 끌어올리는 전략을 많이 취해왔던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딱히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의 스위칭 대응으로 끌어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큰 파동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요? 수개월 내에. 뭐 저는 3월 달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월에 일정들이 많잖아요. 3, 4월 정도까지. 3, 4, 5월 뭐 넓게는 그 정도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대체거래소도 처음으로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말에는 공매도 전면 재개, 전 종목에서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물론 공매도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야 되는 건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별 일부 종목들에서는 좀 많이 오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원위치로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시장을, 특히나 이번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눌러주면서 시총이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뭐 트럼프 관세 문제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최근에 대기업의 오너 일가들이 주식 담보를 정말 많이 받아둔 것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또 MSCI 에 한국 비중이 많이 축소된 것도 또 3월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3월에 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2월 3일 이후, 그래서 이렇게 반등 구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얼마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주말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요. 76.4%인 346.85는 이미 도달을 완료했습니다. 연결 말고 일반으로 볼게요. 3월물. 자, 여기서 2월 3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반등 2월 19일까지 보여준 것의 조정은 일단 76.4%, 346.85는 이미 도달 완료했고요. 61.8% 자리인 341.9 이번 주에 도달 가능한 1차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위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쏘게 된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GDP PC까지 연결됐을 때 337.9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위쪽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콜 쪽이 당겨지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전고점이나 갭부터, 자, 여기서 갭 떨어졌을 때 여기부터 돌파를 하는지부터 챙겨봐야겠죠. 이거를 넘어서 안착하면 그 다음에 풀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번 주의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46으로 23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32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47로 2월 배당이 끝나고 나서 콘텐고로 자연스럽게 전환될지 여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6,600원, 선물 56,7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376만 주를 매도했고 JP모건 서울, UBS 증권, 모건 스탠리 등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는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는 원래는 59,000, 55,700, 54,000에서 4,400, 51,800, 5만이었는데 최근에 57,000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 매물대로 57,000을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도 57,000원에 대한 지지 저항 여부를 체크해보자 했는데 오늘 57,000원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끝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밑으로 56,600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일 만에 외국인이 현물을 4일 동안 매도하다가 올해 5일 만에 외국인이 현물을 663억 정도 매수했고요. 선물은 733억 매도를 했습니다. 현물을 매도하는 날은 선물을 환매수하고 있고요. 현물을 매수하는 날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현물 보유 비중은 근 56%를 향하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롤오버를 진행하며 선물은 올해 들어서 5,900억 원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7월 이후 삼성전자와 원리적으로 유사하지만 속도는 삼성전자에 비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삼성전자 작년 7월 이후 외국인 보유 비중 파란선 이렇게 급격하게 56.5에서 49까지 향한다고 언급을 드렸었던 거 진짜로 실행이 됐죠? SK하이닉스는 저렇게 빨리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경은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그 사이에 공매도 재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시세를 좀 형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장기 하락을 보였던 대형주들 중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전면 재개일 수 있으니까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 그런 쪽에서는 매수와 함께 공매도를 같이 해치 포지션으로 늘어나면서 균형 잡힌 바닥형 매수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죠. 종목들이 정말 올라가는 거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많이 내려가는 거는 끝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고 했었는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시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간극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매도의 순기능이죠. 과하게 내려갔던 것은 올려주고 과하게 올라갔던 것은 내려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금 더 만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길 기대하고, 예,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잘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정상적인 전면 재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시기처럼 전면 재개해서 외국인들의 신뢰도를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신규 매도, 선물 신규 매도 우위로 522억 매도 마감했고요. 최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5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죠.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5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 선물 포지션 중립은 선물 포지션상 중립형 약 매수 포지션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물 옵션은 장 후반부에 왕개미의 콜 350, 왕개미 콜옵션 350의 매수 효과로 인해 콜 매도가 외국인들이 42억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죠. 이거는 상승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2269억 매도를 보였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은 12조 5829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로 외국인들이 1461억 환매수하며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환매수를 했고요. 정규장 1431.7원으로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1440원 단기 회복 여부와 하단부에 외환당국이 지키려고 했던 자리를 못 지켰던 자리인 1410원 기준 라인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다면 환율은 중장기로 포지션 상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추세 상방을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1.68% 상승한 19.93으로 양봉 마감했습니다. 자, 지지받을 자리 계속 지지받고 있고요. 슬쩍 슬며시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변동성을 누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든지 폭발하고 솟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백두산 화산 분출되기 직전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슬며시 반등이 왔고요. 다시 지지 구간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여기서 유지한다면 언제든지 15에서 30%짜리 급등이 출현하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쉽겠고, 대체적으로 하락 변동성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급등할 때, 오버해서 급등할 때 지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던 지난 2월 19일 때처럼 너무 오버스럽다면은 상승에도 변동성 지수, 즉 공포 지수가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8에서 9할 정도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급락장을 의미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시나리오를 좀 짜서 마음속에 대비를 좀 해놓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대비는 대비일 뿐이지 메인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외국인도 보합세로 메인을 중립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의 변동성의 해치 포지션으로 하방을 조금 더 확률 높게 구축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다가 힘을 써야 할 때 장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조단위 매도를 한다든가 하면서 힘을 쓸 겁니다. 반대로 상황이 뒤바뀌어서 매수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중립 포지션이기 때문에 힘을 5천억에서 1조 원 이상 매수로 땡기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을 묶어두고 포지션을 묶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날 잡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명분에 의해서 변동을 크게 주는 그 날이 생길 것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